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중진단 제주 안지홍입니다. 코로나19로 잠시 주춤했던 제주 지질 트레일과 지질공원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세계 지질공원 3차 재인정에 대해 현장 심사가 이루어졌고 12월에 심사 결과가 발표될 거라는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집중진단 제주, 오늘은 제주도 세계 지질공원 인정의 효과와 과제에 대해 논의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오늘 함께 하실 분들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주생태교육연구소 현은학 소장 함께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장님. 네. 생태교육연구소는 교육 연구 자료를 만드는 곳인가요? 아닙니다. 물론 교육 연구 자료도 이제 일부 만들고 있지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 일반인을 대상으로 네. 지질공원,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람서 습점, 국제보호지역과 관련되어서 현장에서 많은 직접적으로 이제 아이들과 일반인들에게 교육을 현장에서 진행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교육 전문 기관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지질공원 해설사 협의회 박영석 회장 함께 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회장님 반갑습니다. 네. 회장님은 이게 지질공원이 지금 우리가 인정된 지 12년 정도 됐죠? 네, 그렇습니다. 지질공원 해설사로 활동하신 지는 몇 년 정도 되셨습니까? 제가 이제 만 한 7년쯤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주도 전체에서 해설사분들은 한 몇 분 정도 계신가요? 34명 정도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안내소별로 해가지고 뭐 많은 데는 뭐 2인 근무할 때도 있고 3인 근무할 때도 있고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각 안내소 연락하면 언제든지 해설을 받을 네, 수 있는.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예, 그러십시오. 환영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주도 세계유산본부 생물권 지질공원 연구과의 고정군 과장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 과장님은 원래 공무원이셨나요? 아니면 연구자셨나요? 이제 공무원이면서 연구직 공무원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연구직 공무원. 그렇습니다. 예. 뭐 세계 지질공원뿐만 아니라 제주도 내에 있는 여러 가지 국제 보호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연구 활동도 하고 있고 더불어가지고 정책적 연구, 관리적인 연구들도 이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제주도의 이런 유네스코 등재 관련해서 정책을 짜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신 분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예, 실질적으로 2002년 이제 생물권 보전 지역이 이제 지정이 되면서 제주도에 많은 국제 보호 지역이 이루어졌는데, 네. 뭐 세계 자연유산이라든지 뭐 람사르 습지 내지는 이제 세계 지질공원까지 그 지정 과정의 일련의 저 역할들을 좀 해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어쨌든 우리 세 분의 전문가 모시고 세계 지질공원 3차 재인정에 우리 어떻게 앞으로 고민해야 될 것인지 그런 고민거리들 함께 논의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주도 세계 지질공원 벌써 3차 재인정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2010년에 지질공원으로 지정이 됐고 최초 지정된 것을 포함해서 지금이 어떻게 보면 네 번째 인정인 셈, 12년 동안 돼 있었던 거잖아요. 예. 그러면 세 번째 재인정 어떤 의미가 있을 건지 어떤 분이 먼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 제주도의 세계 지질공원이라 하면 그 제주도의 원시성, 네. 고유성, 그리고 문화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고 진짜 제주도에서만 볼 수 있는 어떤 경관적 가치들을 지닌 곳이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보더라도 진짜 제주도에 그 분포하고 있는 세계 지질공원의 그 사이트별로 정말 훌륭한 학술적 가치가 내재되어 있고 더불어서 어떤 경관적 가치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재인증에 반드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재인증을 받으면서 나가야 되는 것은 마땅한 일이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참 그 제주도의 모든 것을 대표할 수 있는 중요한 사이트여서 어떤 재인증의 가치는 조금 넘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우선 해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제 꼭 그렇다고 해서 재인증을 받는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원래의 제주도가 갖고 있는 지질적인 어떤 요소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세계적인 가치를 이미 받은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 다행스러운 일이고 다만 한 가지 그 지질공원과 그 지역과 지역 주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잘 이끌어가는가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토론을 좀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연 경관으로서의 가치, 지질학적 가치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이미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네. 재인정에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예. 근데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또 주민 참여 부분이니까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좀 더 논의를 해보자. 네. 이런 말씀이시고요. 우리 과장님 어떻습니까? 좀 함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의 지질공원의 역사, 이 시작은 2010년 제주도가 세계 지질공원으로 지정되면서 시작이 된 거거든요. 네. 이후에 한국에서 최초로 지정받은 그렇습니다. 거죠? 네. 이후에 이제 법과 제도가 마련이 되면서 2012년도에 이제 국가지질공원이 탄생된 거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국가 지정 받기 전에 세계 공원을 먼저 그렇습니다. 지정받은 거죠. 그걸 이제 바탕으로 해서 국가지질공원이라는 제도와 네. 법이 만들어졌는데 또 법의 개정도 사실은 이제 도에 제주도에 계셨던 국회의원께서 의원 발의해가지고 또 네. 지정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국가 지질공원이라는 그런 어떤 역사, 여기서 제주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네. 또 하나는 이 제주도의 지질공원 관리 운영이라든지 지금의 인증, 재인증의 어떤 절차적인 관련된 것들도 이후에 탄생된 우리나라의 국가지질공원의 어떤 모델이 되고 있거든요. 네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는 4개의 세계지질공원이 있고 13개의 국가지질공원이 있는데 네. 이들 대부분이 이제 우리가 이제 진행했던 일련의 어떤 그 일들을 하나의 어떤 케이스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증을 하고 재인증을 받는다는 것은 뭐 도 차원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국가적인 의미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질공원의 제일 앞자리에 모범 케이스, 모델 케이스이기 때문에 제주가 굉장히 그렇습니다. 중요하다 이런 예, 말씀이신 예,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함께 재인정 받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죠, 국내에서? 지금 사실은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한 3년 동안 네. 지질공원 관련된 현장 평가가 반드시 수반이 돼야 되는데 신규든 재인증이든 간에 잠시 멈춰 있었어요. 현장 네. 평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그동안 이제 이루어지지 못했던 그 심사들이 쭉 이루어지고 있는데 올해인 경우도 우리가 이제 우리 외에 2군데가 이제 재인증 현장 평가를 받고 있고요. 무등산권하고 청송이. 청송, 무등산. 예, 네. 또 새로운 신규로 세계 지질공원을 가고자 하는 부산 그리고 이제 전라도 쪽에가 또 이제 새로운 현장 심사를 이번 달, 다음 달까지 쭉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신규 심사도 하고 있고 재인증 심사도 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런 예, 말씀이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뭐 회장님도 덧붙일 말씀 근데 이제 있으신가요? 덧붙인 다음에 이제 선수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이 저희들이 이제 벌써 이제 사회 재인증을 받는 과정이고 저희들이 해설사 역할로 해가지고 어떻게 이 지역민들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인근의 아이들한테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을의 소중한 가치 주변에 있는 것들을 알리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제 준비하고 있고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우선 뭐 지오스쿨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 다음에 학교 해설사협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이름이 지오스쿨. 예. 네네. 그걸 가져가지고 일반인 5회 그리고 일반인 한 7회 정도 하고 학생 이제 15회 해가지고 지질공원의 그 가치 소중한 교육을 통해서 보존도 하고 체험도 하고 우리가 각 주변에 있는 걸 어떻게 하면 이것을 소중하게 또 후세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어떻게 하면 이걸 홍보 차원에서 활동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하는 과정들도 평가에 포함되는 거죠? 근데 이번에 실사할 때 저희들이 한번 사계초등학교에서 지오스쿨 프로그램을 실내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주민들과 잘 소통하고 교육하냐도 굉장히 중요한 네. 과제다라는 말씀이다, 그죠?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저희는 뭐 세 분 전문가분들이야 지질공원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니까 이게 소중하고 제주만의 것이고 이렇게 잘 아시지만 지질공원에 대해서 아직도 지질공원이 뭐지? 이렇게 좀 낯설어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질공원은 이런 거다라고 어떤 분이 한번 좀 딱 정리해 주실까요? 지구과학적으로 굉장히 가치를 지니고 있는 곳, 좀 어려운데요. 지구과학적으로 굉장히 가치를 지니고 있는 거. 좀 자연 경관적으로, 네. 자연 경관적으로 굉장히 가치가 있는 곳. 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주도의 지질공원들이 네. 대부분 관광지로 현재 이제 활용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만큼 자연 경관이 매우 우수한 곳, 이렇게 뭐 이해를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네. 조금 더 좀 어렵지만은 좀 지질학적인 지구과학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자연 경관이 우수한 곳, 이러한 곳들을 지질공원으로 이제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쉽게 얘기해서 보기 좋은 곳이다.
그렇죠. 예, 자연경관이 우수한 곳. 예, 예. 뭐 그런 것인데 혹시 뭐 과장님 덧붙일 이게 일이 좀 있으십니까? 쉽게 전달하기가 뭐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네. 유네스코에서 여러 가지 그 뭐 국제보호지를 지정한다든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든요. 네. 근데 이 지질공원은 프로그램입니다. 어떤 면적을 지정하는 뭐 의미도 있지만 그 속에서 어떠한 그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네네. 그 활동이 과연 그 지역에 얼마나 경제적인 효과를 주고 있는지 그것을 평가하는 또 그렇게 하게끔 만드는 프로그램이거든요. 네. 예를 들어 가지고 세계 자연유산이라는 것은 그 유산이 갖고 있는 가치로 인해서 그것을 네. 온전하게 보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네네. 다만 이제 아까 같이 제주도가 여러 가지 지질 학술적 가치가 높은 지역들이 많잖아요. 네. 그 지역들을 이제 한 곳이 모여져 있는 그 개념이 지질공원인데 네. 그런 가치 있는 지질 자원들을 어떻게 활용을 하면서 지역 주민들한테 이익을 가져다 오게끔 하느냐 네. 그것을 만들라라는 어떤 의미에서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자연유산 같은 경우는 이게 보존이라는 데 관점을 많이 둔다면 네. 지질공원은 보존과 더불어서 그것을 현명하게 적절하게 이용하면서 지역 주민들에게 이익을 가져오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드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오영훈 도지사가 주장하시는 환경보전기여금과 조금 비슷한 개념일 수 있겠다, 그죠? 그러니까 지질공원이라는 것을 잘 관리하고 거기서 어느 정도 이익을 좀 낼 수 있도록까지 해야 된다. 그러니까 보전도 하고 이익도 내야 된다. 네, 넓은 의미에서 생태계 서비스적인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의 국내 법에 의해서 잘 보존되고 있는 지역이 있다면 네. 그 보존의 가치로 인해서 주변인 경우는 그것을 적절하게 연계시켜서 네네. 이익을 가져오게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경관이 좋은 곳만이 아니고 지질학적 가치가 있는 곳만 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주민들이 그곳에 참여하면서 예. 경제적 이익도 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가장 유네스코에서 마지막에 만들어진 프로그램이거든요. 이게 세계 자연유산을 지정하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 네. 이것은 이제 보존에 어떤 방점을 찍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의 이익이 낮다라는 어떤 논의가 많이 이루어졌죠. 네네. 그래서 이제 상호 보완한 또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좀 해석하시면은 좀 이해를 하기가 좀 쉬울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혹시 시청자 여러분 쉽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회장님 뭐 조금 더 첨가해 주실 부분이나 아니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지질공원 어디? 라기보다는 이제 과장님이 얘기하신 부분에 네. 쉽게 얘기한다면 어쨌든 생물이라든지 국립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연에 대해서만큼은 보존이 우선이고 지질공원은 그걸 활용한다는 그런 어떤 목적성을 둔 겁니다. 네. 그래서 더 쉽게 한다면 지역 주민들이 경제적인 도움을 네네. 주는 그런 역할입니다. 네. 네. 그 독일에 가게 되면 그 불칸 아이펠이라는 진짜 전 세계적으로 세계 지질공원의 프로그램에 가장 우수한 어떤 그 도시 마을이 있는데요. 불칸 아이팩. 네, 불칸 아이펠. 예. 다녀왔습니다만은 가서 어떤 경관이나 자연적인 어떤 것들을 보게 되면 제주도보다 그렇게 뛰어나다는 것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이 왜 세계 지질공원으로 이렇게 유명해졌냐? 마을 속으로 들어가서 사람 속으로 들어갔을 때 너무너무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르형 분화구를 갖고 있는 대표적인 장소이긴 하지만 모든 그 숙박업소, 거리, 그다음에 관공서, 지역 주민들이 혼연일체 전부 지질공원의 컨셉으로 살아가는 마을처럼 여겼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볼거리에만 치중하지 않고 그 볼거리 주변에 사시는 인근 주민들의 어떤 숙소에 갔더니 그 숙소 자체에서도 화산 활동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어떤 그 지구과학적인 것들을 장식을 해놓는다든지 네. 아니면 그런 뭐 지오푸드를 개발해서 제공한다든지 하면서 네. 보니까 그 마을이 뭐 크지는 않지만은 제가 1박 2일 정도 계속 다니다 보게 되면 지질공원이란 그 명칭에서 벗어날 수 없을 정도로 어린 나이 그리고 지역 주민 그다음에 숙박업소, 관공서 그리고 주변 경관들이 잘 이게 운영되고 있었는데 이것이야말로 제주도에서 본받아서 제주도가 가야 될 길 것 같다라고 제가 느끼고 왔는데 그렇게 가기 위해서 제주도가 약간의 뭐 좀 거쳐야 될 단계는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세계적으로 굉장히 우수한 모범 사례들이 있으니 우리가
배울 것은 배우고 또 우리의 장점을 살리면서 나가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어떤 이 지질공원이라는 프로그램 자체는 주민 참여가 굉장히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얘기이신데 그죠? 그런데 최근에 우리 지질공원 3차 인증 재인증하러 온 인증단이 왔을 때 주민분들이 좀 반발도 하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특히 월정리 쪽에서 이게 지금 지질공원이 훼손되고 있고 난개발이 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지질공원 재인증에 이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어떻게 재인증하느냐라고 어떻게 보면 이분들도 제주를 아끼는 마음에서 이렇게 나서신 것인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주에서 주민 참여라는 것이 소통이라는 것이 조금 미흡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좀 들려오거든요. 그런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제주도의 뭐 중요한 뭐 지질이든 생태적인 뭐 측면의 자원이든 간에 그것이 훼손된다라는 것은 뭐 세계 지질공원을 떠나가지고 누구나 이제 공감하고 훼손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그런 사항들이죠. 다만 이제 지금 이제 제주도가 세계 지질공원이 지정된 이후에 운영되는 그런 그 주민 참여 프로그램은 지질공원의 대표 명소라고 하는 지호 사이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루어집니다. 제주도에 13곳인데가 이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은 뭐 수월봉이라는 지질 명소가 있으면 이제 고산리 네. 또 이제 뭐 만장굴이라는 지질 명소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김영리 이런 식이 그 마을 중심의 이제 활동들이 이제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다만 이제 지금 월정리에서 제기되고 있는 부분도 물론 이제 우리가 많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지만 지질공원과 관련해서는 지금 그곳에 이제 지질공원 사이트라든지 지질 명소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면은 월정리에는 아주 중요한 당철물 동굴이나 용철 동굴이 있는데 왜 지질공원 명소가 지정이 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죠. 네. 어떻게 또 그게 또 만장굴의 가지굴이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세계자연유산지구가 검은오름 용암동굴이라 해서 검은오름에서 출발해서 뭐 만장굴 뭐 여러 가지 일련의 동굴들이 이제 있잖아요. 한 8개 정도의 동굴이 이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지질공원의 지정의 목적이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교육하고 또 관광하고 또 그걸 통해 가지고 또 주변에 이제 지역 주민들이 이익을 만들어 오게 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검은오름 용암동굴의 8개 동굴 중에 유일하게 관찰 가능한 동굴이 만장굴밖에 없어요. 그래서 만장굴이 대표 명소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대표 명소는 항상 이렇게 참관하면서 교육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지질공원의 대표 명소는. 네네. 그런 취지에서 이제 그 뭐 월정리 일대에는 아직 지질 명소가 지정돼 있지 않다. 그래서 보존적인 차원에서 물론 여러 가지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지질공원이라는 프로그램과의 연계성은 지금 그 월정리 일대의 지질 자원은 좀 낮은 상황이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질공원으로서 보기는 조금 지질공원은 맞지만 명소로 예. 보기엔 조금 낮다. 지질공원이 목적하는 바 그 프로그램에 운영하고자 하는 그 장소로서의 어떤 적정성은 지금 많이 좀 부족한 측면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게 개방되어 있는 지역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또 한번 이제 네. 잘 알아야 될 게 국제보호지역, 생물고분지역, 세계자연유산, 지질공원이 어떤 인증과 관련된 어떤 그 협의 사항들은 다 정해져 있지만 그게 법적인 효력을 갖는 건 없습니다. 다만 자국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세계자연유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화재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생물고분지역은 자연환경보전법이라든지 지질공원도 뭐 문화재법이 많이 가미되는 그런 우리나라의 법 체계가 적용되는 어떤 그런 곳이지 세계 그 국제 보호 지역에서 어떤 법을 갖고 들이대는 건 아닙니다. 네. 다만 인증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국내법을 만들고 그 국내법에 준해서 관리하고 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세계자연유산이 지정됐다라는 것은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게 문화재보호법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들이 있는 것이고 뭐 그러다 보니 실질적으로 뭐 지역에서 우리가 유네스코 상관왕이다라고 하는데 뭔가 좀 못 미치는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들은 다시 우리가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월정리 같은 경우에도 뭐 제도 개선이라든지 아니면 주민과의 어떤 그 협의를 통해서 어떤 일련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되지 세계 지질공원의 어떤 타이틀을 놓고
맞다 안 맞다라고 논하는 것은 굉장히 좀 어려운 일이고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보면 세계 지질공원이라는 것은 제주 전체가 다 지질공원을 그렇죠. 예, 만든 맞습니다. 거죠. 예, 네. 맞는데 네. 이제 주로 대표 명소에 뭐 우리 국내 법들이 이제 적용되면서 이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해결해야 될 것은 우리 스스로 우리의 국내법에 의해서 또 우리 스스로 모든 것을 이제 풀어 나가야 되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국내법이 제주도 전역을 전부 이렇게 좀 지정할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네. 그럼 너무 규제가 심하다 보니까 실제로 고박선도 말씀하셨지만은 세계적인 유산은 보존 그리고 지질공원은 활용이에요. 활용. 그러다 보니 우리가 적어도 13개의 대표 명소에는 그래서 국내법에 약간 강화된 법을 적용하면서 보존의 어떤 관리를 열심히 해보자. 근데 소장님 이걸 약간 정리하면 보존과 활용을 딱 나눌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네. 보존에 기반한 활용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그죠? 그렇죠. 네.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우리의 현 한계이긴 하지만은 13개 대표 명소 외에는 특별히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들이 없다 보니 약간의 풀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얘기 되게 중요한 말씀인 것 같은데. 현은혁 소장님께서 말씀을 좀 잠깐 보완한다면 네네. 이번 월정이라는 게 제주도에 지금 많은 현안 중에 또 하나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은 지금 심사자를 통해 가지고 이번에 충분히 전달이 됐고요. 네. 다만 심사자가 아직까지는 어떤 별도의 뭐 코멘트는 없습니다만은 이 심사자들의 그 판단 기준도 그러거든요. 이 지질공원이나 아까 말씀드린 생물권 보존 지역들이 운영 관리나 대표 명소의 지정 같은 경우는 국내 법에 의해서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국제적으로 법적인 거에 대해서 주문을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현황들은 이제 국내 법에 의해서 이제 관리되고 운영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점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같은 맥락에서 이제 보존에 기초한 활용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법적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 뭐 이런 말씀이신데 예를 들면 저도 이제 뉴스를 접하다 보면 자주 들리는 얘기가 개발로 인해서 제주의 지질 기반이 약한 것들이 무너져 내린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들리지 않습니까? 해안가도 그렇고 약간 오름 지역도 그렇고 무너진다는 소리가 많이 들리는데 그러면 그 지질 경관이 파괴되고 있다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질공원 인정에 따라서 보존하기 위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이런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개발해야 된다 뭐 이런 게 필요하다는 말씀이잖아요. 제도 말을 하자는 게.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그 뉴스에서 이제 등장하는 그 지질공원 대표 명소의 훼손이라는 것은 자연적인 요인에 의해서 일어나는 훼손들입니다. 실제로 개발에 의해서 뭐 그러한 곳이 파괴되는 것은 제가 파악한 바로는 아직 없고요. 근데 지질공원이라는 것이 뭐 꼭 수월봉만 딱 있는 것이 아니라 맞습니다. 근데 뭐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 지질 경관이 파손되는 건 또 훼손되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지질공원을 운영하고자 하는 목적 중에 하나는 보존할 수 있는 자원을 찾는 거거든요, 사실은. 네, 네.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김영의 만장굴이 이제 법적 문화재로 보호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일대도 중요한 지질 자원들이 많다 이거죠. 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만약 김영의 지질 트레일을 만드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김영에는 해안부터 시작해서 마을 내라든지 네. 여러 가지 우리가 접하는 우리가 이제 동네 주민들은 어떻게 보면은 판단을 내릴 수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중요한 지질 자원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지질 자원들을 우리가 찾아주고 또 학술적으로 규명을 해주고 그 가치를 입증해주면 또 지역 주민들은 그 지질 자원이 우리한테 가져올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다는 것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또한 어떤 그 보존이라는 어떤 접근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에 의한 보존이 우리가 이제 추구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만약 김영을 얘기하셨는데 김영에서 월정까지가 트레일 구간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 이제 김영 일대만 돼 있고요. 김영 일대만? 지금 이제 월정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뭐 밭담이라는 또 프로그램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프로그램들에 의해서 좀 차별화가 필요하다. 그런 전략을 갖고 있는 거죠. 예. 혹시 뭐 회장님 지질공원 보존을 위한 어떤 제도적 말씀을 두 분 다 해주셨는데 제도적으로 지금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것은 어떤 제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크게 저는 뭐 제도라기보다는 저희 위치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네. 그러면서 이제 오신 손님들 그리고 이제 학생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든 이렇게 할 때 우리 스스로 이 가치의 소중함을 이제 아이들한테 교육이라든지 주변에 있는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네. 우리 스스로가 이제 지키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어떤 경관적인 것을 어떻게 하면 이분들을 통해 가지고 자랑하게끔 하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활동하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뭐 실질적으로 어떤 자연재해에 의해 가지고 이런 것들은 있지만 실질적인 우리가 이제 13개 명소 중에는 그렇게 훼손되거나 하는 부분들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제도적인 부분은 조금 더 고민해 보셨다는 거고, 소장님은 제도적으로 당장 시급한 건 어떤 부분들입니까? 그래서 네. 중요한 것은 네. 우리가 지질 자원을 이제 선정을 했다. 네네. 그러면 보존과 개발의 어떤 그 대립이 설 거 아닙니까? 네. 그게 예를 들어 사유지일 경우에. 음. 그래서 우리가 지질공원 또는 지질명소, 어떤 지질 자원을 개발했을 때 그 사유지든 인근 주민이든 우리가 보존했을 때 경제적인 혜택이 더 많이 올 수 있는 로드맵을 제공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럼 뭐 지금 도의사가 말씀하신 환경보전기여금이랑 비슷한 맥락? 예, 그렇죠. 그래서 네. 우리가 환경 또는 자원을 잘 지키면 지킬수록 지역이라든지 뭐 제주도민이 얻는 경제적인 정서적인 혜택이 더 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도 이러한 분야에 예를 들어서 환경보전기여금이라든지 생태계사업에서 지불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극 활용해 가지고 보존을 하니 경제적으로 많은 혜택이 왔다. 그리고 우리 마을의 상징이 굉장히 커졌다.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는 어떤 그 지질공원과 관련된 어떤 제도적인 개선 방안들이 굉장히 저는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고민을 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질공원이 개발되지 않고 보존되게 하기 위해서는 보존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것이 맞다, 이런 말씀이신데, 도에서 또 고민하고 계신 부분이 있나요? 그 가장 좀 효율적인 접근 방법 중에 하나는 지질 명소를 추가 지정하는 겁니다. 지구 사이트를. 지금 13곳이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사실 처음에 2010년도에 지질공원을 지정할 때는 9개소였거든요. 네네. 그래서 매년 이제 학술적 연구를 통해 가지고 가치를 규명해내고 또 여러 가지 보호 관리적인 검토가 이루어진 다음에 추가 지정이 이제 이루어지거든요. 네네. 뭐 최근에 같은 경우 마지막으로 지정된 게 교례 삼다수 같은 마을인데 네. 여기서는 지역 주민들이 요구해서 지정된 지역이거든요. 주민들 해달라.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역 주민들이 자기 스스로의 어떤 도움을 받고 지질학적 가치가 있다. 또 이 지질학적 가치 플러스 이 프로그램의 특성은 생태적인 자원, 문화적인 자원이 융합된 프로그램이 완성이 됐을 때 최상의 가치로 인정을 받거든요. 네네. 그런 어떤 측면에서 삼다수 교례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돼서 지금 지정이 된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지질 명소가 추가적으로 많이 지정이 된다면 그 지질 명소들 중심으로 해서 일대 지역에 여러 가지 자원들을 좀 더 보존하는데 유리한 측면이 있지 않을까, 또 효율적인 측면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어쨌든 많이 지정하는 것이 우선은 조금 더 예. 효율적인 방안일 것 같다는 예, 말씀이신데. 그렇습니다. 근데 교례 같은 경우는 우리 마을 지정해달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교례가 특별히 지정해달라라고 했던 어떤 마을에서의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을 보고 그런 겁니까? 그 지역 주민들의 말씀을 좀 들어보면 네. 예를 들어 수월봉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지질 프로그램을 보고 이게 지역 주민들 지역에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마을에서 이제 판단을 내렸고요. 네네. 그 판단하에 뭐 지질적인 측면의 어떤 학술적 연구는 또 네. 별도의 도움을 받으면서 진행을 시켰고 지역 주민들이 이제 신청을 해서 도에서 검토가 이루어졌고 그걸 바탕으로 지정이 된 거죠. 저희들이 지질 명소의 지정의 기본 전략은 그렇습니다. 지금 초창기 때는 문화재 보호 지역이라든지 국내 법에 의해서 직접 보호되고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정을 했지만 앞으로는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고 요구하는 지역을 우선 대상으로 해가지고 검토하고 지정해 나가자. 이게 기본적인 방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월정리 같은 경우는 약간 미흡하다고 했는데, 예컨대 월정리 주민들이 우리도 해달라 하면 그것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러면 그 월정리에서 우리가 관찰 가능하고 교육 네. 가능하고 또 이 지질공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되는 연구들이 진행이 돼야 되겠죠. 네. 보통 이제 그런 연구를 통해 가지고 이것은 충분한 가치가 또 있다. 네네. 지금 미개방된 어떤 동굴 이외에 다른 여러 가지 지질 자원들이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네. 그건 충분히 추가 지정은 가능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많은 잠정적인 후보군들을 제주도에는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그렇겠죠. 예. 제주 전체적으로 전체가 지질공원이 하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 곳에 하나하나에 어떻게 보면 작은 바위 하나도 지질의 대표 명사가 될 수도 있거든요. 네. 예, 그런 것들을 찾아가는 일들은 또 우리한테 주어진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경관이나 지질과 관련된 관광 자원을 개발하는 일과도 유사한 일이다. 그죠?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럼 다시 인정 얘기로 조금 넘어와서 이게 4년마다 재인정을 하는 건데 국가지질공원 아까 2012년에 처음 생겼다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국가지질공원, 세계지질공원 다 4년마다 인정을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고요. 예. 그러면 이게 인정이 지금은 세계지질공원 인정을 받고 있는데 이게 재인정이 안 되는 경우가 세계적으로 몇 % 정도 됩니까? 지금 사실은 재인증 단계보다는 신규 지정 인증 단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제가 이제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최근 2, 3년 동안의 데이터는 지금 없는데 그 전 데이터를 보게 되면 한 30%가 보통 신규 인정을 못 받아요. 신청 지역 신규 중에. 인증 경우는 예. 10명이 신청해서 예, 7군데는 떨어진다. 예. 그건 이제 아주 거절당하는 케이스고요. 예. 또 보류를 당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추가적인 보완 작업을 통해 가지고 하는 경우가 한 27%, 5% 됩니다. 네. 그러면 순수하게 처음에 신청해서 받아들이는 경우가 50% 이내가 되는 거예요. 40% 정도 되네요. 예, 47% 정도가 좀 제가 네네. 알고 있는데 네네. 그러니까 인증 단계가 굉장히 어렵고요. 또 인증 후에 4년 동안에 이제 또 그 운영 경과를 이제 평가하는데 지금은 이제 이게 유네스코의 공식화된 프로그램으로 지정된 게 2015년이거든요. 네. 물론 아까 탄생은 아까 우리 현아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어딘가 독일의 북한 알페를 중심으로 해서 2000년도부터 활동이 시작이 됐지만 그 역사는 굉장히 짧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재인증에서 거절당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케이스는 있습니다. 네. 2018년 같은 경우는 이제 오스트리아 같은 지질공원이 레드 카드를 받아서 취소되는 그런 케이스는 이제 생겨나고 있죠. 레드 카드.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평가하고 나서 뭐 이렇게 주는 결과들을 레드 카드 뭐 이렇게 하나씩 주는 게 있나 봐요. 세 가지 이게 모든 게 정량적 평가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든 거예요. 네. 정성적 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정량적 평가 점수에 의해 가지고 우수하면 이제 그린 카드를 주게 되는 거고. 그린 카드는 우수다. 예. 네. 그거는 이제 계속 타이틀을 유지하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옐로우 카드를 줍니다. 축구랑 비슷하네요. 예, 그럼 네. 옐로우 카드를 주게 되면 네. 당신네들은 이러이러한 부분은 부족하고 미흡하니 이것을 2년 동안에 보강을 하라. 그 기간을 줘요. 네. 그래서 2년 후에 다시 그것이 이제 보강이 안 됐을 때는 바로 레드 카드로 넘어가는 그런 절차를 밟는 거죠. 레드 카드를 밟게 되면 그것이 탈락이 되는 겁니다. 지금, 예. 재인증에서 탈락한다. 예. 레드 카드를 받는 것 자체가 인증을 박탈하는 거죠. 예. 네. 예. 그러면 소장님, 제주도는 보면은 그린 카드, 옐로우 카드, 레드 카드 중에서 지금 현재 그러니까 2차 재인증까지는 다 그린 카드를 받은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 3차 재인증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뭐 그린 카드를 받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이제 봅니다. 네. 다만 이제 아쉬운 점이 네. 우리가 그린 카드를 받는 그 선에서 멈춘다면은 더욱더 아쉽고요. 네. 우리 스스로가 좀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지질공원이 실질적으로 사회자분도 말씀하셨지만 제주도에 사시는 분들조차 이게 어떤 프로그램인지 몰랐다. 네. 그 부끄러운 일이라는 겁니다. 음.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뭐 학생이라든지 일반 대상으로 지질공원에 대해서 많이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있지만 그것은 굉장히 좀 미미한 실정이다 보니 네. 제주도가 이러한 유네스코 상관왕의 기치를 갖고 나아가기 위해서 제주도가 이제 아주 힘을 실어가지고 제주도 세계 지질공원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커다란 어떤 일들을 우리가 또 인증을 받는 기간에만 할 게 아니라 물론 뭐 지역적으로 축제도 하고 있고 뭐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지질공원은 사람, 활용, 관광 모든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이제 구성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질공원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주의 미래를 설계하는 또 하나의 어떤 큰 그림이 좀 나와야 될 시점이라고 해서 약간 그런 부분이 아쉽긴 하지만은 뭐 그린 카드를 받는 데는 크게 뭐 문제될 건 없지 않을까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린 카드는 받겠지만 우리 스스로가 지금 보완해야 될 점들은 좀 찾아가자라는 말씀이신데 혹시 우리 회장님 지금 13곳 정도 사이트가 지금 있다, 명소가 있다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들이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건 수월봉 같아요?
근데 수월봉 같은데 그것을 제외하더라도 잘 안 알려져 있지만 이곳 지질공원은 참 우리가 가볼 만한 곳이다라고 혹시 뭐 소개해 줄 만한 곳 있을까요? 제주도는 전체적으로 좀 다양합니다. 저도 이제 뭐 국내라든지 국외로 이렇게 이제 몇 군데를 다녔었는데 그 국내 같은 경우에도 강원도 이제 태백이라든지 연천 이쪽에 가게 되면 이동거리가 좀 길고 근데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버스를 이용해도 20-30분이면 다 지질 명소로 다 탐방이 가능한 역할이고 접근성이 좋다 보니까 어디가 딱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가는 데마다 다 새로운 것들이 있다 보니까 보는 어떤 경과적인 거라든지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일부러 나서 가지고 조금씩 이렇게 해설을 더 곁들여주면 모든 곳이 다 보물섬이라고 얘기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올레길 코스 완주하는 것처럼 13곳 명소를 이렇게 좀 답사를 하고 다니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예, 주시는데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주민들에게 이런 부분들이 도민들에게 잘 알려지고 소통하면서 찾아가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마을 주민들이 체감할 때 이게 지금 지질공원 인정이라는 것이 정말 우리가 하길 잘했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는 건지 그런 부분도 좀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지금 아까 뭐 앞서 우리 과장님 얘기하신 대로 부산이라든지 전라권 같은 경우는 좀 새롭게 또 지질공원 인정받으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고 꼭 받고 싶어 하는 것 같긴 한데 뭐 참고로 그냥 부산은 될 것 같습니까? 그건 제가 언급할 수 있는 사항은 전혀 못 되고요. 네. 다만 이제 왜 지금 이제 국가지질공원이 13군데 우리나라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뭐 세계적으로는 지금 한 세계 지질공원이 177개소로 계속 이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이 국가지질공원도 최종적으로 세계지질공원을 가고자 하는 그런 어떤 목표를 전부 갖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네네. 꿈이죠, 어떻게 보면은. 네. 근데 왜 그러면 이렇게 그 지질공원, 세계지질공원 인증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노력을 하느냐. 네. 그것은 분명히 효과적인 측면에서 입증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어떤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유네스코라는 브랜드를 입힌다면 물론 이제 거기에 어떤 지질적인 자본이든 여러 가지 자원의 어떤 보존적인 데 많은 힘을 실을 뿐만 아니라 그 브랜드로 인해 가지고 또 이게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그런 어떤 단초가 될 수 있잖아요. 특히나 유네스코라는 것은 뭐 국제적으로 봤을 때 가장 신뢰성이 높은 어떤 그런 어떤 국제 기구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신뢰성을 얻고자 하는 그런 어떤 가치로서의 신뢰성을 얻고자 하는 어떤 접근. 그래서 충분히 어떤 지역의 이익을 가져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네스코가 어쨌든 관광이나 지역 이미지 브랜드 마케팅에 도움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인데, 근데 이게 늘 지금 계속 우리가 토론 중에도 왔다 갔다 하고 부딪히는 게 관광에 도움이 되고 그러다 보면 관광을 위한 또 과도한 개발을 하다 보면은 이게 또 다시 파괴가 될 수밖에 없고 그 경계선에서 계속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아까 소장님은 보존할 때 보존하는 쪽에다가 좀 기여금도 주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이게 계속 나오는 얘기가 어쨌든 지역 주민 참여를 좀 더 활발하게 해야 된다라는 건데 지역 주민 참여를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지 그 부분들을 조금 더 얘기를 해볼까요? 가장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그죠? 그렇죠. 이제 지역 주민이 이제 그 현재 지질공원 사이트의 주된 탐방객은 이제 관광객이라든지 어떤 특수한 목적을 갖고 오시는 분들이고 또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그 대피 명소와 별개의 뭐 농사라든지 어업을 한다든지 약간 과거에서 관련성이 없는 어떤 그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을 그 지역 주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해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좀 많아 보였어요. 이렇게 네. 초기에는 뭐 우리 동네에 왜 이것을 지정하느냐는 어떤 반대 여론도 좀 있었고. 지금은 이제는 반대하는 데는 없나요? 물론 뭐 새로 지정하는 경우에 주민들이 이렇게 원할 경우에는 반대가 아니지만은 뭐 그럴 가능성도 높은 게 어떤 그 지역 경제에 어떻게 기여하느냐. 네. 그것을 굉장히 많이 이제 들여다보는 것들 제가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역 경제로 가자라고 했을 때 제가 이제 다시 한번 뭐 불칸 IPL을 이제 말씀드리겠는데 그곳은 반드시 지질공원 사이트에 오시면 그 마을에 1박 2일, 2박 3일의 어떤 그 패스권을 갖고 오셔요. 그러니 오게 되면 자연적으로 마을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마을을 이용하게 되고 그 마을의 향토 문화까지 같이 곁들여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세팅이 딱 되다 보니 지질공원이라는 이름이 많이 올라가는데
우리 제주도인 경우에는 워낙 관광지가 많다 보니 볼거리가 많다 보니 아. 그 어느 장소를 특화해서 마을을 만든다는 게 지질공원 마을을 만든다는 게 뭐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아쉬운 게 뭐냐면은 성산일출봉을 지질공원 그 전문가 보셨어요. 네네. 봤는데 우리는 1시간 내지 2시간 탐방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해 버리는 거예요. 다른 지질 명소도 길어야 2시간 이내로 탐방하고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해 버려요. 네네. 그걸 굉장히 아쉬워했는데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우리 같으면 성산일출봉이라는 훌륭한 지질 자원을 놓고 지질공원 자원을 놓고 우리는 2박 3일 프로그램을 충분히 운영하겠다. 네. 그러니 제주도에 오시는 분들이 한 장소에서 오래 머물면서 그 장소를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는데 왜 그런 것들이 없을까라는 아쉬움을 많이 표현했어요.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고종국 과장님도 계시지만은 지질공원의 이념에 부합하는 제주도의 관광, 제주도의 생태 관광, 네. 지역 주민과의 어떤 그 소통의 관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세계지질공원 인증에도 굉장히 뭐 애쓰고 계시지만 우리가 지정된 지 거의 12년이 지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것을 도민 전체에게 한번 물어보는 일은 없었어요. 이렇게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되는데 우리 도민들의 생각은 어떤지에 대해서 그러한 어떤 물음도 던져주고 거기서 나온 의견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세계지질공원의 어떤 발전 전략과 같은 큰 로드맵을 하나쯤은 작성해서 도민들에게 전부 나눠줄 어떤 그 상당한 책임감이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고종국 박사님 뭐 차후에 잘 고민하셔가지고 그런 일들을 좀 많이 해주셔야 우리가 지질공원과 나와 지역 주민과 마을이 혼연일체가 되는 그런 사회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네. 예,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네. 사실 뭐 도에서도 사실 지역 지질공원이라는 브랜드를 이용해가지고 지역 주민들에게 이익을 좀 가져올 수 있는 일련의 일들은 진행은 해봤죠. 예를 들면은 뭐 아까 지오 트레일 같은 것을 이제 개발을 해서 네. 그 많은 그 외부 탐방객들이 지역 내로 이렇게 유입될 수 있는 방안들. 또 지오 브랜드라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지오라는 것은 지질의 그 네네.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지오 브랜드를 입혀서 뭐 숙박업이든 뭐 선물 가게든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액티비티 활동을 할 수 있는 네. 그 가게든 이런데 이제 지오 브랜드를 입혀서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또 연구해왔고 또 이제 아까 교육적인 차원에서는 이제 지오 스쿨 같은 것을 운영을 해서 지질 자원을 또 많이 알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 일련의 일들을 진행해 왔는데 아직까지는 그 범위가 그렇게 한정되어 있다라는 것이 조금은 이제 앞으로 해결의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냥 제가 과장님 그냥 네.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면 네. 한 13개 지질공원에서 파생되는 경제적 효과가 어느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그게 이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얘기인데요. 예. 저희들이 이제 국내의 제주도의 지역 중에서 저희들이 지난 3년 동안 2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를 해서 최근에 논문을 이제 발표했는데 국제 저명한 지질공원 학술지에 발표했는데 네. 그 대상 지역이 이제 교례 삼자수하고 수월봉인 경우는 아주 인식 전환에서 굉장히 큰 효과를 일단 가져왔다라는 평가를 받았고요. 또 이 지질공원 프로그램이 지역 주민들에 의해서 이익을 이제 가져왔다라는 것은 네. 저희들이 과학적 분석을 통해 가지고 제시가 됐고 그것이 이제 국외적으로도 인정을 받는 그런 지금 케이스인데 네. 그 범위가 지금은 그렇게 한정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넓혀야 될 관점이 이제 중요한 하나의 일이고 또 하나는 이게 지금 10년의 역사가 지나다 보니까 과연 지질공원이 제주도에 어떠한 이익적인 효과를 가져왔는지 이것을 한번 피드백하는 그 분석의 시점이 됐다. 그걸 통해 가지고 새로운 또 전략들이 또 만들어져야 될 시점이 됐다라는 것은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3차 재인정을 통해서 제주도가 좀 리마인드하는 기회로 삼고 그렇습니다. 연구 못했던 걸 연구하고 자료를 축적할 기회로 삼아야 된다 이런 예,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혹시 회장님 또 덧붙일 말씀 있으신가요? 이제 과장님께서 그 지오 브랜드 사업을 이제 하게 되면 아까 현 소장님께서도 그 마을을 지질 명소가 있으면 그 마을을 어떻게 하면 체류성 관광을 이렇게 이제 유도를 하면서 어쨌든 체험도 하고 거기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뭐 갈 때는 네. 거기서 생산되는 뭐 어떤 농산물이라든지 가공된 그런 물품을 사고 가게끔 그런 식으로 이제 유도를 하는 역할인데 초기에는 이게 잘 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어떤 경제적인 접근성이 해가지고 한 3년 정도는 이렇게 잘 운영되어 오다가 지역민들이 이게 팔로가 좀 힘든 역할이고
생산을 하더라도 어떤 유통 과정이라든지 모든 거에 부딪히는 게 있다 보니까 조금씩 손을 놓게 됐어요. 손을 놓게 되면서 지속적으로 안 되고 그나마 그래도 이제 숙박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액티비티 같은 경우 체험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런 대로 이제 활성화가 잘 돼가지고 이제 운영되고 있는 역할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지금 굉장히 우리가 초창기에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좀 지속되기도 조금 힘든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과 민이 좀 노력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 이런 예.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지질공원 3차 재인정 관련해서 지질공원 앞으로 어떤 길로 갈 건지 좀 토론을 해봤는데요. 끝으로 한 뭐 30초 정도씩 마무리 말씀하고 좀 토론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분이 먼저 하시겠습니까? 네, 소장님. 제주도는 이제 관광이라는 한 트랙이 있고 지질공원 유네스코 프로그램의 트랙이 있고 또 사회 환경 교육의 트랙이 있고 그렇게 세 갈래로 나눠서 각자 걸어가는 인상이 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요 세 가지 트랙을 하나로 뭉쳐서 제주도가 자연의 기반을 둔 성장을 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을 마련하는 게 우리의 몫이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질공원의 훌륭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제주도에 잘 정착시키는 게 이번 제3차 인증을 거치면서 우리가 느낀 바이고 또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모든 뭐 이제 행정이라든지 저희들 자신이라든지 보게 되면 숫자로 모든 걸 평가하는 역할인데 그런 숫자보단도 이제는 앞으로 어떤 자연적인 경관을 활용해 가지고 질적인 관광으로 해 가지고 접근했으면 좋지 않을까. 질적인 그런- 관광으로 접근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제 뭐 3차 재인증을 위한 주사기는 던져졌고요. 이제 결과를만 기다리면 되는데 저는 뭐 2018년에 재인증에서도 실무 총괄을 맡았었고 이번에도 이제 실무 총괄을 맡은 입장에서는 네. 아주 긍정적으로 판단을 내리고 있고요. 이런 재인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또 앞으로 이제 4년 동안에 어떤 성과를 가져와야 될 것이냐가 우리한테 주어진 또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결과도 점검해야 되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4년 동안에 이제 다양한 또 성과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사실 이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물론 도민들의 어떤 관심도 있어야 되고 협조도 있어야 되고 또 이제 도에 대해서 적극적인 어떤 활동도 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또 협조도 필요한 일들이 앞으로 이제 과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세 분 전문가 모시고 지질공원 관련된 얘기 나눠봤는데요.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세계 지질공원이라는 것이 지질공원이라는 자연경관을 보존하고 한편에서는 주민들에게도 이득을 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오영훈 도의사가 주장하는 환경보전 경감도 일맥상통하는 제도인데요. 이 제도가 정착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주민의 참여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오영훈 도정이 세계 지질공원을 정착시키고 제주의 자연경관을 보존하기 위해서 주민과 소통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기를 기대해 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